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니까 이제 살겠네. 참, 너무 힘든 30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괜찮은 포맷으로 잘 정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인데요. 0.1% 정도 플러스로 2977 요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마이너스 781 요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9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번호님. 네, 오늘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대변인 말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말아 올렸는데 확실히 우리 시장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오늘 CJ CGV가 급등을 했어요. 그 영화도 6,000원짜리 쿠폰 준다고 450만 장인가 발행한다고 해서 영화주도 움직였고요. 오늘 모처럼 또 두산 퓨얼셀이나 SP얼셀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또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 퓨얼셀이나 뭐 이제 SP얼셀 급등 나오고 있고 애경산업은 또 이제 뭐 이런 매각 관련된 이슈 그리고 CJ CGV는 아까 말씀드린 쿠폰 요걸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원전 해체와 관련돼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정책 드라이브, 이슈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3천을 간다는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 거기서는 이슈몰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장일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눈치 작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만 2주 지켜보자 이렇게 했으니 그럼 개별적으로 놀아야죠. 예. 개별 이슈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두산 퓨얼셀 리포트가 나왔네요. 리포트가 나온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 엄청난 이제 포텐셜을 보고 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21% 상향한 리포트가 NH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리포트 나오고 테마 메이크 센스 하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종목들 눈치 작전, 뭐 일부 새로 상장하는 주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0.2% 정도 다시 좀 힘을 내고 있고요. 298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15%를 올라가네요. 인터넷은행 관련해가지고 뭐 이니텍, 인지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KG모빌리언스 이런 쪽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있죠. 태국 가상은행? 네, 그거죠. 이거 큰 이슈입니까? 국내 은행을 해서 처음 거의 몇십 년 만에 처음이래요. 25년 만에? 어떤 이슈죠? 요게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요. 예. 네, 이제 태국의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을 했는데 25년 만에 한국계 은행 재진출입니다. 이게 이제 좀 영업은 내년부터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 동안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런 가상은행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게다가 요즘 각국의 은행에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트리거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로 진출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수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외로 뚫리면 확실히 좀 이벤트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뭐 금융 허브다 뭐다 이런 약간 부분들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5% 정도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오늘은 조방변 요게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1~2% 정도 움직이는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신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만 2천원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방변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한 거 없으니까는
좀 많이 빠진 거 다시 반등하고 올라간 거 내려가고 뭐 그런 정도의 아주 큰 유의미한 무브먼트가 오늘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안 열렸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또 뭐 있었죠? 삼성중공업 그런 어저께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거 회복하는 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좀 지켜볼 만한 거고 나머지는 방사는 어떨까 싶은데 방사는 지금 휴전을 한 거 휴전 아닌 휴전 같은 비슷한 거 네고시에이션 아닌 네고시에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방산이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애매한 거죠. 어저께 미리 또 땡기면이 있거든요. 뭐 포 쏘고 난리 치니까 그럼 방산도 그러면 그 정도고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AI하고 변압기잖아요. 네. 그건 나쁜 뉴스 없었죠, 특별히. 근데 나쁜 뉴스 없으니까 그것도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올라갔자 0.5%, 빠져봤자 0.5%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일단은 시작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나 다른 것 쪽에 뭐 뉴스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분위기를 확 바꿀 정도는 아니니까는 뭐 그 정도에 어저께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반등하는 정도 이런 정도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차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올라봤자 한 2%, 1% 요 정도고 절반 정도 오르면은 좀 절반 정도 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눈에 띄는 거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저 카카오뱅크 그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한 2% 정도 올라서 25만 1,000원, 25만 원을 조금 다시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하고요. 오늘 금융주도 같이 조금씩 오르고 하나금융지주도 2%, 그리고 신한지주도 0.3%,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주 몇 개 조금 오르는 것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무래도 조용한 시장, 너무 흥분하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해외 증시가 네. 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가 전일에 마이너스 1%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그런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들 지수들도 거의 1%에 근접하게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플러스 0.36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꽤 세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인정할 만하고요. 또 이제 전일에 그것도 좀 부각이 됐어요. DDR4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뭐 그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생산을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또 3% 넘게 올라가 주는 것도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안 떨어지고 버텨주고 있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단에서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 이런 쪽이 좋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는 애들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런 이슈들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지수는 좀 크게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가면 전 지수 거의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되게 강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1% 떨어지죠? 제가 보는 걸로는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니케이 225는 한 1.02%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요거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평가를 해보자면 강한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0.5% 가장 많이 오르고요. 카카오뱅크가 12%, 아모레퍼시픽이 5.8% 정도 오르는데요. LG생건도 2.3% 같이 오르는 상황. 화장품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김정현 본부장님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네, 아무래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네. 주가 상향이 NH투자증권이 17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한 2만 원 높였네요. 아마 2분기 실적은 아주 썩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죽은 비용 때문에. 근데 3분기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걔네들이 미국 쪽에 진출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미리 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분기는 뭐 좀 전환됐다고 하는데 아주 서프라이즈는 않고 이제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제대로 반영되는 3분기를 미리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이 둔탁한 것이 15만 5천 원, 17만 원은 꽤 많이 높인 거예요. 지금 목표 주가가 17만 원이면 20% 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는 근데 사실은 외국인이 눈치를 챘어요. 네. 미리미리 좀 수급이 좀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실적 회복과 R&D 능력이 집결된 더마 그리고 바디 헤어 케어로부터 뷰티 영역을 확장한다. 이게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2분기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각각 YOY로 21%, 10% 이렇게 올라서 성장세로 전환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올려 잡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불을 뿜습니다. 3.5% 넘게 가면서 25만 5천 원. 장중에는 25만 6천 원까지도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여기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그 DDR4의 부분에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요. 또 이제 HBM 관련돼서도 뭐 단연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도 하이닉스로 제일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산업 그리고 지수, 패시브 수급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뭐 나쁠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이렇게 같이 가주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자꾸 너무 벌어지잖아요. 네. 벌어지는 게 있어서 그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나쁠 게 진짜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마이크론이라든지 해외 그런 기업들도 되게 잘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일단 흐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수연 지우님께서 하이닉스 지금 수익이 38%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했던 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참고로 하이닉스는 오늘 또 맥쿼리에서 보고서 뭐 나온 게 뭐 있다고 해가지고. 삼성도 목원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거 이따가 잠시 후에 네네.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요번에 좋을 것 리포트 같아요. 많이 냈어요. 현대차, 기아차도 목표주가 없어요. 네. 그것도 목원센이 걸렸죠. 일단은 하이닉스. 네. 일단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괴리를 얼마까지 볼 것이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10배, 11배 가면은 하이닉스도 7배, 8배까지가 무리는 아니다. 예. PEI 개념으로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니까요. 요걸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 한 9조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라면 EPS가 한 4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4만 원 곱하기 7배 하면 얼마죠? 4,7이 28, 그러면 4,8에 32. 근데 마이크론이 안 빠진다는 전제하에 네. 마이크론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 그럼 심플하게 됐죠? 예, 더 질문 있으신가요? 28에서 32 사이에 마이크론이 안 빠진다는 전제하. 마이크론에 빠지면 그냥 26만 원이 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마이크론 어차피 꼬랩이잖아요. 네네. 하이닉스 3전 마이크론 아니에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고 하이닉스는 한국 회사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럼요. 그럼 우리가 무너지면 마이크론도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근본적인 반도체 뭐 인디케이션을 방향을 하면은 마이크론도 후행적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요. 골 때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이 PER 10배, 11배라면 하이닉스도 7, 8배도 괜찮다. 28만 원에서 32만 원 이 정도로 생각을 근데 현재는 6배 조금 더 주는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전제는 마이크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형주에서 유한양행이 3.5% 이상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에이즈를 예방하는 주사가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길리어드 신약 승인을 받았는데 요게 이런 게 있어요? 성인과 청소년이 6개월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있대요.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에이즈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해당 제품을 글로벌 전략 치료제로 육성할 계획이래요. 와, 임상 3상에서 요 주사 투약군의 99% 이상이 에이즈 음성 상태를 유지하는 예방 효과를 입증했대요. 이야, 이건 큰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것 같은데. 이야, 처음 봤는데 에이즈를 그런 뉴스. 예방한다고? 네. 그런 구체적인 뉴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미국 FDA 승인 길리어드 HIV 주사제. 뭐 유한양행 플러스 제약바이오의 요런 이슈로 이제 제약바이오에 또 한번
관심이 올 가능성 플러스 사이클이 한번 순환매가 돌 가능성 이런 거를 혼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바이오는 안 묶었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이슈가 있는 애들은 언제든지 갑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9월에 또 이슈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체크들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그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미국 기업과의 어떠한 이슈가 같이 병행이 돼서 그런 걸 같이 가는 종목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건 비만이라는 그런 산업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비만이면 비만, 그다음에 기술 수출이면 기술 수출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가지고 종목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즘에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가면 같이 움직여요. 근데 모든 산업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원전이나 뭐 변압기나 뭐 이제 방산이나 이런 쪽은 다 돌아요. 예. 근데 반도체 같은 거는 하이닉스 거의 독주잖아요. 나머지 애들이 막 그렇게 막 못 쫓아온단 말이죠. 바이오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의 성격이 되게 강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묶어서 보시기보다는 종목을 한두 개 그냥 찝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대신에 바이오에서 제가 알테오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알테오젠이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적극적으로 막 신한에서 특히나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이오 투자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요걸로 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로열티 부분만 잘 본인이 이제 계산해보고 해봤을 때 그걸 측정해보면 아 요거 요 정도는 가격 괜찮다 아니다를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바이오는 그게 없잖아요. 갑자기 임상이 갑자기 뽕 뜬다거나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정해 놓으시고 저는 하시는 게 되게 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한테는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코스닥 대형주가 0.8% 오르는데요. 그 중에 탑에 올라와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 하이젠 R&M입니다. 어제 소개를 해주셨었나요? 맞아요.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5%. 갈 때가 또 한 번은 됐는데. 저번에 초기 좋았잖아요. 네. 어저께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이틀 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되고 요즘에 보면요 유튜브에서도 각종 여기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엄청난 데이터뿐만 아니고 유튜버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또 띄우는 거지. 그 본호님도 관심 많고. 본원이 워낙 좋아하고. 원하고 좋아하죠. 로봇 아마 1인 3개 갖고 있지 않을까?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또 딴 데 하나 갖다 놓고. 3개씩이나 가져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레인보우가 한 5조 정도 되죠 시가총액. 그렇죠. 우리가 한 5조 얼마 될 겁니다. 레인보우가. 네네. 근데 그 중국에 상장돼 있는지 안 상장인지 헷갈리는데 유비텍하고 유니트리가 있는데 유비텍하고 유니트리. 유비텍, 유니트리. 유비텍은 상장되고 유니트리는 상장 안 됐어. 네. 근데 각각 유비텍이 한 뭐 8조, 유니트리가 한 2, 3조 정도 거래 정도 가치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보다 더 나은 거 안 가. 이거 상상해야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혹시라도 한 30조 이렇게만 된다면은 가치가 더불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게 되고 뭐. 로보티즈는 원래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도 선매했는데 좀 쉬웠죠 로보티즈도. 예. 이거 1조도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바닥하면 올라가기 쉽죠.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SPG도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사실 증시가 가장 핫할 때가 4월 말에서 이제 5월 그리고 6월 요렇게 핫했는데 SPG도 요때 이제 쉬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쉬었고 하이젠 R&M도 쉬었고 이랬는데 뭐 다른 종목들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올라갔으니까 그냥 이거 누르기만 해도 요거랑 차트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로봇이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본호님 어떠세요? 네, 뭐 요즘에 로봇 이슈가 되게 많긴 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지금 코엑스인가 거기서 이제 로봇 대전 그것도 해요. 하고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특히나 하반기에 많이 쏠려 있죠. 중국에 이제 뭐 그 공개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은 계속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 좀 길게 봐야 돼요.
로봇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AI가 발전되면 될수록 제가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막 목에도 달고 있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상체만 있는 로봇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막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AI가 발달이 되면은 뭐 그쪽은 계속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뭐 요것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휴림 로봇이 7% 넘게 가고 있고 로보스타 한 3%, 다른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도 꽤 뭐 2, 3%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센 거는 이제 영화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CJ CGV가 9.9%, 뉴가 3%, 바른손과 바른손 ENA가 22%, 30%. 전국민 소비 쿠폰, 요거가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전국민 소비 쿠폰은 사실 어제 뭐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보편, 선별, 믹스 현금성 지원.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소득 상위 10%두 분은 이제 이거 15만 원씩 받는 거고, 네. 일반 국민은 25만 원 정도. 그리고 차상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왜요? 에이, 왜 장난치십니까 왜? 뭐 장난이에요. 15만 장난치는 원이잖아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오늘 영화가 오르는 것들은 요거 이제 숙박 50만 장, 1박당 2, 3만 원 할인, 영화 관람 6,000원씩 할인, 스포츠 시설 70만 장, 뭐 등등등등 추경 예산 770억 넣어가지고 공연 예술이랑 숙박이랑 영화 관람 요런 것들을 할인하는 그런 쿠폰도 뿌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돈 써라 이거죠. 그렇지. 최대한 맞아요. 이것저것 돈도 쓰면서 소상공인들도 좀 살리고 소상공인들은 좀 저기 뭐야 빚진 거랑 저거 대금 같은 거 밀린 거 있으면 그걸로도 좀 갚고 이러면서 경제를 한번 한 바퀴 돌리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 뭐 영화 관련 종목들 플러스 요거 민생 회복 쿠폰 뭐 전반적으로 코멘트 한번 해주신다면 유동성을 좋게 하는 거니까 플로우를 파지티브 하고요. 국내 자금 수요가 쉽게 안 빠져나가게 하는 그 주식시장의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외부 매크로는 좀 애매하잖아요. 미적지근하고 그래요. 뭐 관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그 저기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부채 이슈도 그렇고 사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가는 더 가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빠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 나라 자체만의 이슈인데 그 유동성을 도망가지 않고 묶어놓는 효과가 이런 것도 십시일반 되는 거니까 십시이반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파지티브하죠. 센티먼트에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이렇게 요즘에 정부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정부에서 뭐를 드라이브를 세게 미나를 좀 공부하고 네네. 그거 관련주들을 미리 낚싯줄 쳐놓고 좀 기다리는 것도 좀 유효합니까? 그 유효하죠. 네, 정책주로 워낙 많이 쏠리고 있어서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게 오늘 영화관이 간 게 영화관 관련된 6,000원 쿠폰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50만 장이면은 충분히 뭔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생각을 했고 대신에 저는 그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오늘 저는 하루로 끝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그게 있었어요. 5,000명 이상만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게끔 아티스트 공연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만약 모멘텀이 엮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영화주는 요번 이게 거의 끝이지 않을까. 왜냐면 6,000원을 줘서 평일 기준으로 한 9,000원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요즘 영화관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OTT 채널에서 워낙 좀 또 수월하게 또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구조적인 매력도가 과연 있을까? 막 4DX나 이런 거에서 요번에 이제 저도 영화를 한번 보고 와보니까 막 엄청 더 신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수요가 있어도 네. 일반 영화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까지 높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물음표이기 때문에 왜냐면 영화 보고 카페 가거나 영화 보고 밥 먹으면 1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부담 요인이 저는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 분명히 되는데 그렇죠.
한 번 하고 나서 지속적인 장은 그거는 다른 문제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또 타당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2,973, 코스닥은 0.2% 마이너스 730. 오늘의 지금 초반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히 탄력은 6월 초반보다는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법 개정이,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가 7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회의가, 국회 본회의가. 그때 이제 상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플랜인 것 같고, 논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저 민생 회복 쿠폰, 추경, 이런 것도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일단 경제 쪽의 그런 모멘텀을 그쪽에 7월 초에 한번 샥 본회의 때 거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본회의까지 상법 개정의 모멘텀이 살아서 3천을 갈 것 같은지 아니면 그때 본회의에 땅땅땅 하고 통과가 돼야 그제서야 3천 갈 것 같은지. 그 팩터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 확인되고 나서 가겠죠. 근데 그 팩터 말고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거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관세 이슈, 상호 관세 이슈. 까먹었어요. 상호 관세 이슈가 그거하고 비슷한 때는 앞당겨서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그거 중요하고요. 상호관세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이익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의 전망. 네. 펀더멘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차가 만약에 재산이 오르면은 그거 없더라도 얘네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3천원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안 그러면은 그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의견 들어보자면? 네,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값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시사가 된다면 저는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3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 3,200, 3,300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결과값이 밸류업과 마찬가지로 그 그 뭔가 이렇게 막 이슈가 될 것처럼 해놓고 뭔가 이제 열어봤을 때 별로 없다 이래버리면은 좀 그렇겠지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럼 떨어지는 종목들 뭐가 이렇게 떨구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5% 넘게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고점 부근에서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72,200원 기록하고 64,8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아직은 아예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반방산 반조선인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로템도 3.3% 마이너스. 여기다가 조선인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조방변이 또 다 떨어지네요. 보면은 효성중공업, 저 하나오션, 한조해, 카이, 로템, 뭐 시스템, 삼성중공업. 그리고 원전도 오늘 현대건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4.7%, 4% 이렇게 떨어지고.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조방변에다가 원전에다가 네. 지주사도 좀 떨어지고. 방사는 너무나 뚜렷한 거죠. 방사는? 방사는 아까 2주 동안 시간 줬잖아요. 예. 그는 뭐냐면은 겉으로 완전히 드러내진 않지만 협상할 여지들 열어놨잖아요. 갑자기 또. 예, 그러니까 또 센티멘트가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저런 센티멘트가 움직이면은 네거티브가 가능한 게 뭐라 그랬죠? 많이 올라온 거. 방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단 한순간, 하루 이틀이라도.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별로 많이 오르지 않지만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시총 뺏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올라갈 때 과거처럼 삼성전자 뺐습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럼 딴 데서 뺏어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차익 실현을 좀 가져가는 게 차익 맞아요? 실현이 원래 많이 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점에 들어가신 분, 어제 들어가신 분,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그전에 올라가신 분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5%다. 그럼 자기 손절 라인을 정해서 항상 대표 우리 원인 비슷한 건데 거기에 걸리면은 일단 뭐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걸렸으면은 좀 추이를 지켜보든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오케이. 그게 제 질문인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이건 같은 질문입니다. 두 분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일단은 지금 시장은 못 먹어도 고인 시장이다. 그래서 익절 라인을 잘 정하고 거기서 한번 익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고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차트인데 지금 오늘 주가가 16,500원. 근데 최고가는 18,550원이니까 요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그래 나는 10% 떨어지면 혹은 15% 떨어지면 익절 잡아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대건설이나 뭐 두빌이나 요건 좀 그렇지만 특정 종목들은 그래도 요 익절 라인을 터치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익절 라인을 고점 대비 몇 %로 좀 잡아야 그걸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15%로 익절 라인을 잡았어도 오늘처럼 좀 이거를 익절 해가지고 가져가긴 좀 아쉬운데 조금 그래도 좀 더 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약간 개별 종목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신 게 삼성중공업으로 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이런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월봉상 이평선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삼성중공업 15,000원이니까 너무 이격이 멀잖아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16,500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런데 이거를 잡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직전 고점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올 때 11선이 안 깨고 올라갔었는데 11선이 깨졌거든요. 그럼 사실 익절 라인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장기로 본다면 이전에 직전 고점이 돌파되는 라인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15,900원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거죠. 좋다. 늦어도. 이거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할 건지, 월봉으로 할 건지, 일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평선으로 할 건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밸류에이션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대충 목표 주가가 나오고 현재 수준이 레벨이 높은지 안 높은지에 대한 힌트 정도는 주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다 주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대신에 조금만이 아니라 네이버 들어가서 그냥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의 노력, 오케이, 조금의 오케이. 노력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느 기준점으로 할 것인지 그걸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이게 손절 라인이나 익절 라인이 잡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뭐 물어보시겠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매매가 좋을 수가 없다. 왜냐면 계좌는 자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건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A라는 회사가 돈 벌 때 뭐 중구난방으로 돈 버네,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레퍼런스 쌓으면서 점점 회사가 커지는 것처럼 예. 전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점은 다른데 제 기준으로 보면 선절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이나 익절 라인은 일단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 이제 중기적인 추세선을 봐야 되는데 이 중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는 러프해지죠. 룸이 커지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더 뱉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호 부장님도 익절 라인 잡는 방법. 제가 뭐 다른 건 모르지만은 롱텀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월봉까지도 보시면 되는데 아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리포트가 최근에 리포트나 그 뉴스가 생각하고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 나누는 거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거나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오고 네. 의견이 갑자기 달라지는 리포트나 뉴스가 나올 때 어텐션 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자기가 고점에서 사고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 자기가 이게 익절을 7% 했다. 그럼 주봉이고 일봉이고 필요 없이 버리는 게 맞고요. 거꾸로 샀는데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좋은 뉴스가 어느 한두 명이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많이 내려갔을 때 팔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에 올라간 상태니까 다 좋게 얘기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상하게, 한 명이 이상하게 얘기했다. 그거 어텐션 해야 됩니다. 자기가 특히 높은 고점에 잡았을 때.
그래서 주가가 높은 잠단 얘기는 그런 돌발적인 변수, 의견의 다른 거에 대한 예민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하고 이제 선은 주봉 정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좋은 팁을 주셨고요. 오늘은 확실히 화장품이 제일 강하네요. 그렇죠? 네. 코스맥스도 6%,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4.8%.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있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콜마도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리콘투, VT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 중형주 쪽에서도 역시나 마녀공장. 마녀공장은 코스닥의 중형주군요. 시총이 더 큰 줄 알았는데 마녀공장이 생각보다 별로 안 큰가 보네요. 코스닥에서 중형주라고? 그렇네. 3,200억밖에 안 되네. 아주 크지 않아요. 네. 이름이 희한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서. 제가 마녀공장 매출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아 그래? 클렌징하고 저 오일하고 사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약간 놀랐어요. 원래 그거 좋아서 샀었는데 영어 이름으로 써 있잖아요. 원래 영어 이름으로 써 있어요. 제품에는 마니오 이렇게 써 마니오. 있어요. 마니오. 많이요. 응. 그 마녀를 그리고 그것도 아시죠? 미샤. 미샤 알죠? 미샤도 제가 원래 호주에서 있을 때 학생들이 쓰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스 하인 줄 알았어요. 미스 하. 미스 하. 그래서 하씨 뭐 사람이 이 화장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여자친구한테 미스 하 뭐 이런 거 막 얘기했는데 그 미샤라고 왜 미스 하라 그러냐고. 미스하고 하를 떨어뜨리지 않아 붙였는데도 미스 하를 읽으셨구나. 네, 미스 그렇게 한 줄 알았죠. 인식하시구나. 마니오 공장도 마니오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건 뭐지? 약간 그랬어요. 의도적이었나? 저는 뭐 제가 화장품 잘 모르니까 어쨌든 오늘 화장품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하면서 네. 힌트 한번 줘보신다면 코스피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0.15% 플러스. 움직이. 아까 아드리아님께서 오늘 만약에 3천 못 가면 답 없다. 상법 개정 전까지는 답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목숨 걸지 마세요, 선생. 아니 오늘 뭐 그 꼭 뭐 가야 있어?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오늘 가야 되는 이유 있지. 뭔데요? 뭔데? 금요일이잖아. 뭔 소리야? 금요일에 한국인은 불금의 민족 아닙니까? 오늘 불을 뿜지 못하면 나 딱 느낌 온 것 같은데 오늘. 뭘 느낌이 와요? 아니야 느낌 왔어요. 이거 어우 오금절이요. 어우 막 뭐야? 신기 올 때 이렇게 맨날 오금절이거든요. 오늘 3천 가겠네. 그럼 커피 그때 300잔. No. 3분의 1만에 100잔. 일단 아니, 간- 정말 죄송한데 이게 참 저의 딜레마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커피를 드리고 싶어요. 커피고 뭐고 다 드리고 싶어. 근데 내가 공약을 하면 안 가. 떨어져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해봐요. 공약을 못 3분의 1만 해봐. 전 인버스입니다. 인간 인버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만약에 모멘텀이 없으면은 다음 주는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에 좀 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럴 의미가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이 어쨌든 간에 간밤에도 되게 격화가 됐었다가 떨어졌고 WTI 실시간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되게 놀랐을 거예요. 막 77불까지 급등하다가 그 미국 대변인 멘트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미니 지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오늘 그런 거 치고는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증시들은 빠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말 사이 그래도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뭐 이란과의 뭐 협상이나 이런 만남 이슈를 아예 배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요?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해결되고 롱으로 끝나면
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예. 3천이 자꾸 목매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불안해서. 그래요? 이 형 별로 안 불안한 것 같은데. 아니죠. 불안하지 않으면 3천에 목을 맬 필요가 없죠. 지금 18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불안하시면 저는 뭐 말씀드린 잘 그런 만큼 가져가시는 게 제일 맞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는 상법이랑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 특히나 분리과세가 나오는 거에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지수 익절 포인트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거가 안 되면 뭐 불안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 대신에 이제 반대로 그거를 계속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탈됐을 때는 확실하게 포트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시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해보면서 2800대도 이전에도 한번 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때 이후로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딱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더 과감해져야 돼요. 딱 정해놓은 거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오히려 위에 있을 때가 더 재미가 많아요. 수익도 많이 볼 수 있고 대신에 항상 이제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네. 예, 그것만 잘 해주시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뭐 그 본부장님 코멘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네. 장도 조용해.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 VIP님께서 진행자 술 마셨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영은 저분은 저를 너무 싫어해요. 누군데? 몰라요. 이름을 밝혀. 워렌 버핏 VIP시요. 아, 워렌 버핏. 계속 진행자 바꾸래요 저한테. 어제 클벨도 그렇고. 왜요? 몰라요. 워렌 버핏님만? 근데 진행자만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패널도 바꾸라는 거지. 바꾸라고 얘기 많아요. 아니 이게 한번 패널도 바꿔야겠다. 네. 우리 얼마나 같이 했죠? 김장일 본부장님이랑은 한 똑같이 다 같이 했은 게 재작년 9월이니까. 한 3년 정도? 아 2년 됐어. 2년. 아니 3% 처음 나고 한 거 3년 정도 아, 되죠. 처음 나온 거? 3년 정도. 3년 정도. 그렇게 따지면 2년. 김장열 본부장님은 정확하게 저랑 생일 2년 6개월. 재작년 1월달에 오래 했네. 집에 가야 되나 이제? 집에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광고만 하나 하고 두 분의 자료 네.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죠. 그러니까 보노님도 자료 말씀하시면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의견 같이 주시고 네. 김장현 본부장님 의견 주시면은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인가요? 네, 마이크로 실적이 있어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렇죠. 원칙적으로 근데 금요일인지 그다음 주 월요일인지 목요일. 모르겠지만 목요일. 네. 네. 그래서 같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좀만 계세요. 예. 오늘은 무중력 베타젤 방석입니다. 최저가가 원래 7만 원인데 이거 1+1 해가지고 핫딜가 59,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저희가 앉아 있는 게 의자도 굉장히 비싼 거고 우리 김프로님께서 의자랑 이 방석은 진짜 비싼 거 해야 된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래 앉아 계시니까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요 밸런스온 무중력 베타젤 방석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세계 특허 베타젤 적용해서 피로감 완화, 집중력 향상되고요. 쿨링 구조가 우수해서 통기성이 좋습니다. 여름에 특히 습하면서 덥고 이럴 때 착석감이 좋습니다. 논슬립 기능에 밑에 고무 있어가지고 안정감 있는 착석이 가능하고요. 포터블 시트도 있어서 요거 캠핑, 운전, 외출용으로 적합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혹시 팬이신 분 계세요? 무조건 사세요. 공식 굿즈입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의 기장 형님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100% 실화. 포터블 시트 그리고 피시트 이렇게 무중력 베타젤 방석. 요거 실제로 앉아보시면 엄청 특이합니다. 약간 이거를 느낌을 뭐라 그러지? 약간 이게 뭐라 그래? 벌집 같다 그래야 되나? 약간 말랑말랑한 벌집? 벌집. 네. 그래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나 그런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사무직으로 많이 앉아 계신 분들,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스타 미슐랭은 못 가도 미슐랭 우산은 살 수 있잖아요. 예, 미쉐린 자동 장우산 가지고 왔습니다. UPF 40 플러스 자외선 차단 자동 장우산인데요. 정상가가 48,900원인데 비 오니까 할인해드릴게요. 저희가 99,000원,
19,900원에 500개 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쿨링 코팅 처리로 햇빛 차단 그리고 열감 감소인데요. 자동 개폐 기능으로 실용성을 쫙 올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미쉐린 디자인. 요거 그 레이싱 서킷 이런 거 보시면 레이싱 모델들이 이렇게 딱 네. 우산 쓰고 있잖아요. 오케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가끔 보죠. 레이싱 모델을? 뭐 이야. 뭐 이상해? 보는데 보시네요.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와, 그런 거 찾아보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미쉐린 자동 장우산, 우리 레이싱 모델들이 딱 들고 있는 그 유명한 장우산입니다. 48,900원짜리를 19,900원에 500개 한정해서 드리고요. 고급스러운 미쉐린 마크 달려 있고요. 골프, 레저, 출퇴근 용도까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갈 텐데요. 중요한 자료 딱 컴팩트하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를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사. 페이지 맨 끝에 25페이지 PD님 올려주셨는데, 네, 그 오늘 기사가 두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는 머니투에 나온 게 얘네 평택 공장에 그 멈춘 공장이 있거든요. 하다가 만 거. 그 P4인데 P4도 뭐 페이즈 2가 있고 뭐 4가 있는데 1, 2, 3는 하고 4는 안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평택 4의 페이즈 4를 공사를 재개를 시동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은 네. 좋은 거죠. 누구한테? 삼성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한테. 공사 재개한다면서요. 네. 공사 재개하고 나중에 장비 들어오겠죠. 뭐 지금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올 하반기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혹시 진짜 원시 디램이라서 자신감이 붙은 건가? 라는 생각을 원시 이상 HBM442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건가? 근데 실제 이거 공사 재개하면 이 팹은 26년 말 27년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사가 간만에 나왔다는 거에서 그냥 어텐션. 가동이 27년? 27년. 그죠. 26년 완공이 27년. 그러겠죠. 예. 원래 준비했던 건데 시작 다시 재개 멈췄던 거 그런 기사가 나서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오늘 주가는 가지 않는데 아까 아니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뭐 중요한 팩트는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네네. 그게 주가에 이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맞다 그러면은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이 꿈틀 거릴 겁니다. 먼저. 그럼 그 장비 업체에 대해서 커버하거나 또 뉴스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쿵짝이 맞으면 진짜인가 보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큰 거 나왔으니까 관련되는 장비 업체 주가도 그렇고 거기 관련되는 뉴스 소스도 조금 더 어텐션 해볼까?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뭐 오늘 당장 안 가더라도. 네네. 1, 2, 3랑 달리 4는 아마 이게 D램 전용일 거예요. 아마 HB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관련되는 게 있으면은 좀 주식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뭐 이런 거 14% 가고 TL 엔지니어링 이런 거 13% 가고 여기도 원익홀딩스 또 유진테크 그건 관련되죠. 네. 뭐 TLB, 오픈엣지 뭐 이런 종목들도 가는 것도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만큼 뭐 이렇게 반응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하이닉스 발과 약간씩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니까 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3, 4, 5월달 실적인데 매출이 한 90억 달러 정도 나오면 좋겠어요. 86억에서 90억 달러 매출 가이던스 있었거든요. 예, 실적 나올 때 넘버가 나오는 게 한 90억 달러 플러스 나오면은 좋겠다. 그러면 아마 목요일 날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기사 중에서 현대차 이건 기사인지 모르지만 현대차 기아 목표 주가 상향 이게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온 거예요. 네, 아마 24만 원인가 해서 27만 원 현대차 기아차도 조금 올리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스페시픽하게는 없어요. 다만 2분기 실적은 소소한데 관세 가격도 전가 못 시키고 했으니까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특히 그 현대 같은 경우는 뭐죠? 미국에서의 그 생산 기지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건 결국은 전략적으로 현대가 포지션이 잘 돼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슬쩍 올렸더라고요. 한 10%. 누가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아까 삼성도 얘기하고 따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급이 한국에 유동이 버티니까 안 간 게 뭐냐. 그쪽에서 뭔가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지는 그건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어떻게 보는지도. 알겠습니다. 뭐 외국계 증권사 관련해 가지고 뭐 현대차 그리고 다른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까 보노님이 오프닝 때 저희가 하던 이야기 어디서 뭐가 나왔다고요? 모건스탠리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맥쿼리에선 하이닉스? 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근데 아직은 7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워낙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약간 톤이 좀 바뀐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금 김장렬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현대 기아 관련된 내용은 오늘 한국경제 지면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 검색해 보시면은 내용 이제 그 기사가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 쪽에서 하이닉스는 뭔 얘기였어요? 맥커리는 본부장님이 아까? 맥커리가 아니고 그것도 모건 스탠리. 그것도 모건 스탠리. 네, 둘 다. 현대차, 기아. 맥쿼리가 하이닉스. 맥커리 건 못 봤는데요. 맥커리에서 아까 뭐 하이닉스 나왔어요. 채팅에 있던데. 저도 삼전은 봤습니다. 맥커리, 하이닉스는 잘 못 봤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 자, 9시 5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노님 뉴스 오늘 알아야 될 뉴스는 뭐 있을까요? 나 일단은 요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한 번만 얘기하고 가도 돼요? 그러세요. 네. 예. 2988. 0.4% 상승. 2989. 오늘 간다니까 3000. 내가 오금이 저릴 때는 신기가 오는 거예요. 배팅 하려니까 왜? 예, 예. 아까 0.2대 하려니까. 하면은 지수로만 지금 0.5 먹었네. 그래서 커피 300잔 해준다면서요. 커피 300잔 아니에요? 아니, 내가 걸고 싶은데 걸면 떨어진단 말이야. 저도 걸고 싶죠.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안 올라갈 때 걸어야지. 안 올라갈 때. 점점 안 될 때마다 커피 예. 개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물타기 하듯이. 그럼 2995에서 한 번 더 제가 공약할게요. 아이고. 자, 뉴스 보겠습니다, 보노님. 네, 일단은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일단 요거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이 7년 넘은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요 기사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 네. 요게 지금 채팅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밑에까지 이자를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바보냐, 왜 빚 갚은 사람 바보 만드냐, 요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밑에 좀 시끄럽긴 한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7년 넘은 네. 5천만 원 이하의 빚. 를 그냥 없애주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저 읽었거든요. 빚은 누구한테 진 건데요? 나라한테? 아니죠. 개인이 그냥 연체한 것들 있잖아요. 뭐 저기 뭐 금융기관에? 네. 그거를 삭제를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결국에는 없애는 방향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 때 코로나19 이런 경험했을 때 그런 거 삭제해주는 건 맞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카드사 연체율이 지금 위험 순위가 여전히 높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빚을 깎아주는 게 선례가 된다면 안 갚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연체율이 계속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부담감이 되는 거니까 요런 기사들은 좀 이렇게 증시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을 푸는 거와 반대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 진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모르면 그냥 입 닫는 게 맞는 건데 저 5천만 원을 탕감해주면서 갚은 사람보다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을 하면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네. 이제 앞으로의 경제활동 이런 거에 불이익이 좀 있잖아요.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네. 일반적으로는.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안 돼서 탕감을 해주는 거면 저기서 분명히 갚은 사람보다 뭔가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안 좋은 요인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대신에 악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금을 다 사놔서 빼놔요. 나 돈 없다 배째라. 근데 파산. 배째라가
카드빚 안 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년 동안 추심을 당하면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안 갚는 거 엄청 어려워요. 저거는 일부러 안 갚으려고 안 갚을 수가 없는 근데 구조인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왜 세무사들이 그 세무 직원분들이 힘들게도 부자들한테 가서 왜 문 따고 가서 금고 털어가지고 돈 다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은 돈 없어서 뭐 건보료 안 내나요? 아니잖아요. 건보료 돈 있어도 안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추심도 근데 그게 있거든요. 이 뭐 조금씩 이렇게 의사를 보이면 어쨌든 그렇게 또 강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뭐 조금 이렇게 뭐 사각지대로 보면 충분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물론 뭐 매년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규모가 5천만 원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비트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얘가 오늘도 막 가요. 얘가 한국판 스트레이티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주가가 엄청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게 장 마감 이후에 웹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게 더 데이마켓에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조금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보노님이 막판에 채팅 쫙 올려주시네. 와, 거의 이거 뭐 댓글 조작단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요. 예. 요거는 사실은, 철학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옳다 그르다 혹은 그 이게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네. 방향이다 그거는 네네. 각자가 진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려면 분배가 먼저 중요시돼야 되냐, 성장이 중요시돼야 되냐, 이것도 이제 경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네. 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저는 그냥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예요. 뭐 저는 저가 이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걸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뉴스가 오늘 좀 신문에 크게 나와서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론이 많이 좋지 않네요. 예, 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 샀다가 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져? 오늘도 빠집니까? 한검? 상권 그러네요. 이틀 동안 10% 빠졌습니다. 알아요. 저도 보고 있어요. 민트는 뭐였죠? 민트는 다 뺐죠. 다 뺐구나. 야, 그 진짜 잘해. 어떻게 그렇게 눈치껏 잘 치고 그 아나운서 빠지냐. 할 필요 없어. 진짜 웃기다 이 누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노님이 말씀해 주신 거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쵸, 우리가 뭘 할 수 해?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있다 정도의 뉴스, 어차피 뉴스를 알려주는 코너니까 네. 이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만 1994입니다. 1994? 2994 죄송합니다. 아. 2994. 994 직접. 994. 거봐요. 맞잖아. 빨리 해. 그러니까 2994, 2993, 내려가네 다시 또. 2000 영차. 그래서 영차. 300잔 할 거예요. 예? 야 이거 이 정도면 공약 걸어. 아니 뭐 맡겨놨어. 내가 바리스타야. 내가 뭐 커피만 타는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 뭐 3천 되면은 이벤트를 하나 생각해 보긴 하죠. 미리 설레발 치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되고 나서 어쨌든 뭘 하든 이벤트를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아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NH투자증권 광화문 센터, 광화문 가시는 분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대요. 지금 뭐. PD님이 아주 강력하게 하지 마요. 왜? 하지 말라고? 58분 종료라고. 10시 됐다고 가라고. 에휴, 집에 가야겠다. 그만하래요. 네. 자, 시간 그러면은 PPL 미국 투어라고. 거였어. 나 지금 영씨 너무 주문이 많아. 그러네. 너무 복잡해 여기는. 단순하지 주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이겨내야죠. 3% 하루 이틀 뭡니까? 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미국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랜드 드림 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드 드림 투어, 미국의 투어인데요. 사실 요게 시위 때문에 미국 시위가 거세지고 있어서 걱정하는 문의가 전화로 많이 오신다고 해요. 취소 문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8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6월이잖아요. 아직 2개월 뒤인데? 2개월 동안 시위가 좀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도 지금 당장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그랜드 드림 투어, 하버드, MIT, 브라운, 예일, 컬럼비아 이런 아이비리그 명문대 캠퍼스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랜드 드림 투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버스턴하고 뉴욕 여기 돌아다니는 데고요. AI, 빅테크, 컨텐츠, 금융, 미래를 이끌 4대 산업의 글로벌 리더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3프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요거 경험하기 어렵고요. 노랑풍선, 상한가 가고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요런 투어는 우리밖에 기획을 못 합니다. 예. 한 번이자 마지막인 여름방학 드림 투어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싹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3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뭔가 마감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